예, 녹화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SK 와이번스 염경엽 감독께서 경기 중에 조금 쓰러져서 구급차로 이송이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놀랐고 또 이제 뭐 지금 그래도 이제 이송 중에 의식은 좀 조금씩 회복을 했다 그러시고 그래서 조금 좀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점일 검진도 받는다 그러는데 경기 중에 바로 이제 툭 하고 옆으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그죠? 네, 공수교대 하는 시점에 이제 갑자기 또 쓰러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예. 그렇죠. 옆으로 그냥 갑자기 푹 쓰러지셔가지고 예, 모두가 놀라고 이제 상대팀 뭐 김태형 감독이나 다 몰려서 결국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나가셨는데 예. 김태형 감독도 또 오시고 또 강석천 수석 코치도 그죠? 야, 네. SK 더가웃까지 와서 이렇게 보고 있고 SK 선수들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고 네. 염경엽 감독께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예, 식사도 시즌이 들어가면 이제 잘 못 하시고 그래서 살이 좀 많이 빠지고 막 그랬었고요. 그리고 잠도 좀 네. 수면도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죠. 뭐 파리 목숨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좀 뭐 조금만 성적이 안 좋으면 팬들의 질타 그다음에 뭐 미디어에서도 쫙 안 좋죠. 다 흔한 말로 연봉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뭐 그렇게들 쉽게들 이야기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또 10연패 이후에 연패 끊고도 SK가 성적이 조금 안 좋았을 거예요. 또 네. 7연패 들어가는 상황에서 25일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많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건 있고 이전에도 보면 네. 이전에도 2017년에 김태형 감독도 뭐 개실염으로 경기를 또 치르지 못했었고 그 당시에 네. 또 김경문 감독께서도 뇌하수체 종양으로 그렇죠. 입원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2016년에 보니까 김승훈 감독께서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또 더가웃을 지키지 못하신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감독들도 크고 작은 몸이 안 좋은 부분도 좀 안고 살아가십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1999년이었는데 그때 김승근 감독께서 갑자기 신장 결석이다 이래서 몇 경기 못 나오신 적이 있어요. 잠깐 이제 조금 비우셨는데 그때 바로 이제 더가웃을 비웠던 이유는 사실 이제 신장 결석이 아니었고 신장 암 수술을 하셨었죠. 이제 뒤늦게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주위 사람들 잘 몰랐습니다. 몰랐었고 본인이 또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몰랐었고 그 당시에도 사실 뭐 스트레스가 좀 키우지 않았을까. 당시 쌍방울 같은 경우도 뭐 연패 들어가고 시즌 도중에 이제 김성현 감독님도 경질이 되고 뭐 그러신 경우가 있었죠. 저희가 오늘 이제 준비했던 주제는 투타 리드보드 상위권을 섭렵을 하고 있는 저 의외의 인물들 이른바 형이 왜 거기 있어? 요걸 한번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뭐 영혁 감독께서 좀 쾌차하시기를 네. 기원을 하겠습니다. 타자 부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이 선수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뭐 1일 1강이라고 하는 네, NC 다이노스의 강진성 선수인데요. 네. 사실은 백업 선수였잖아요. 그동안 포지션도 뭐 여러 개를 오갔고 또 경찰 야구단에서는 포수도 한번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가 근데 타격 재능은 계속 있었던 선수예요. 근데 올해 드디어 재능을 꽃피우고 타율 4할, 지금 유일한 4할 타자입니다. 야, 이 4할이 테드 윌리엄스 이후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4할이 없는데 근데 올해는 메이저리그에 4할 타자가 나올 법도 한데요. 60경기밖에 안 하니까. 60경기가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경기를 그렇게밖에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강진석 선수가 4일이 이제 타율이 지금 4할 7입니다. 유일한 4할 타는데 아마 좀 그래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4할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지금 뭐 장타율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올해는 야구에 눈을 뜬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득점권 타율이 5할 3푼 1리입니다. 지금 좀 대단하고 OPS가 1.185로 전체 1위예요. 전체 1위. 그러니까 뭐 홈런 깜짝 타자들, 일이죠 정말. 그냥 정말 대단한 홈런 타자들 다 제치고 1위. 자, 기가 막힌 수준이다. 그리고 NC 다이노스가 선두를 질주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좀 봐지고. 이정우 선수도 저희가 이제 한번 꼽았는데 타격이 이정우 선수가 뭐 특별하게 형이 거기 왜 있어? 나 원래 있어야 될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네. 더 좋아졌다. 그죠? 더 좋아졌다. 이 타격 2위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됩니다. 3할 8분 8리. 자, 원래 다 3할 때 중반조, 3할 때 중반도 그런 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리그 최정상급 정확도를
가진 타자가 맞아요. 근데 맞는데 올해는 유독 이 장타율 부분 그죠? 네. 2루타도 많고 홈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타율이 무려 0.648. OPS 1.100. 이게 홈런 7개를 쳤는데 네. 본인 시즌 최다 홈런이 2018년에 6개, 지난해 6개잖아요. 네. 벌써 이제 경기를 지금 아직 100경기를 더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제 커리어 하이 홈런을 벌써 기록을 했는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이정우 선수 보면 지난해도 그렇고 고인구 반발력 영향을 전혀 좀 안 받았다. 네. 이게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2018년, 2019년 지난해도 거의 뭐 사실 타격 수치가 거의 다운이 안 됐거든요. 워낙 정교한 타자니까 뭐 사실 반발력의 영향을 크게 안 받는데 또 이번에는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본인이 이제 강한 타구를 날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그러면서 정말 강한 타구가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계속 그 데이터 팀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이제 타구가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변화를 주면서 발전하고 보통은 이게 타격 폼이라든지 스윙의 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손을 대면 장타를 얻으면 정확도를 좀 잃게 되고 보통은 이제 장타가 좋지만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그킥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윙 궤적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한테 이정우 선수는 사실 이제 좀 장점을 살리면서 네. 좀 다른 쪽도 좀 한번 넘보는 이게 다 가지는 네. 양손에 떡을 쥐는 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지만 가능하다 이정우라서 가능하다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재능도 좀 무시 못하겠죠 재능도 네. 좀 있는 것 같고 자 타격도 이제 상위권에 보면 로하스 선수 3할 8푼 5리 페르난데스 3할 7푼 7리 이 선수들은 원래 3할 치는 선수들이죠. 네, 잘 치는 타자들이죠. 네. 이명기 선수도 뭐 3할 5푼 7리인데 보니까 원래 뭐 통산 타율이 3할이 넘습니다. 뭐 잘 치는 타자입니다. 예, 잘하고 있지만 원래도 잘할 수 있는 타자고 또 밑으로 보면 뭐 소나트 선수, 그죠? 또 라모스 선수 뭐 지금 올해 뭐 지금 LG 트윈스의 최고 용병이다. 자 김현수 선수 3할 때 중반 타율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선수들 특히 뭐 소나트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3할 단골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 잘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가 않는데 자 지금 타격 9위에 오른 배정대 선수 말입니다. 이 배정대 선수는 그렇죠. 예전 배병옥 선수죠. 네. 자 개명을 했죠. 근데 네. 이 선수가 올해 이렇게 잘할 거다. KT에서 예상을 했을까요, 과연? 사실 뭐 이강철 감독은 수비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비. 사실 뭐 2할 6푼만 쳐도 수비에서 5푼 이상을 해주는 선수다. 근데 진짜 수비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진짜 날아다니고 있는데 타격까지 지금 3할 거의 중반대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또 올해 이제 외야수 하면서 일루수로 그죠? 자, 강백호 선수를 좀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겼고 네. 참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고 2014년에 LG 2차 1라운드 3순위 KT 신생팀 특별 지명을 했고 프로 5년차 자 주전으로 뛴 적 없죠. 네. 자 지금 55안타인데 프로 4년간 때린 안타수가 35개. 자 그렇다면 벌써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고 당시에 네. KT 데려올 때 보상금 10억이었죠. 이 선수가 근데 처음에 KT가 데려왔을 때 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그 당시 이제 조범현 감독이 그 그때 배병옥 네. 배병옥이 엄청 많이 했어요. 항상 이야기를 기대되는 선수다. 기대되는 야구 DNA가 다르다. 스프링 캠프에서도 뭐 손목 힘이 너무 좋다면서 그 타격 훈련을 할 때마다 흐뭇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공할 타자다 이랬는데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걸렸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네. 5년 그때가 이제 2015년이니까 5년 정도 지났는데 네, 뒤늦게 좀 힘을 받고 자 빛을 본다. 빛을 받고 마무리 캠프에서 성장세를 좀 확인을 했죠. 네. 전지훈련에서 이강철 감독이 눈도장을 좀 딱 찍고 23일에도 보니까 이제 NC 다이언스한테 팀은 좀 졌습니다. 근데 루친스키 진짜 잘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에이스인데 홈런도 그렇죠. 치고 2루타도 치고 자, 아까 말했던 수비 좋은 데다가 방망이까지 자 감독의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 자 홈런 순위 한번 볼게요. 홈런 순위. 외국인 선수들 자 올해는 아무래도 뭐 타이틀을 외국인 선수들이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고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볼 선수들은 뭐 나승봉, 강백호, 김하성, 박동원 뭐 이 정도 보이는데 네, 박병호 선수도 있고요. 예. 뭐 나성범 선수는 진짜 뭐 작년에 메이저리그 원래 뭐 도전하려다가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죠. 십자인대 파열 됐는데 이번에 돌아왔을 때 이 선수는 뭐 타격 손의 위치를 좀 낮추고 또
보니까 카운트에 따라서 본인이 뭐 레그킥을 했다가 고정을 시켰다가 하면서 치더라고요. 근데 뭐 레그킥을 굳이 안 해도 맞는 타구가 정말 뻥뻥 날아갑니다. 페이스가 역대 최고죠, 개인. 30홈런을 넘긴 것이 2014년이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가려면 코너 외야수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장타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자, 5툴 플레이어 본인이 되고 싶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뭐 저희가 한 일주일 전에 기사도 썼었습니다. 나는 5툴 플레이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옐리치 같은 선수가 네, 뭐 그렇죠.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ESPN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통역이 조금 좀 잘못 전달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자 이제 본인이 나는 이제 5툴 플레이어다가 아니고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기사 수정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ESPN에도 자 보라스 쪽 에이전시가 연락을 해서 자 저 원문도 수정을 하더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기사가 나오자마자 밑에 아니 뭐 삼진이나 좀 줄여 무슨 네가 5툴 플레이어야 뭐 이렇게 막 악플이 엄청 달렸는데 사실 나성범 선수가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하진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 되고 ESPN 싶다. 기사도 바꾸고 그래서 국내 기사들도 좀 다 바꿨죠. 수정도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더 좋아졌다. 이제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복귀 첫 시즌이라 걱정을 많이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박병호 선수 조금씩 살아나면서 10홈런 고지를 또 밟았고 네. 자 강백호 선수 말입니다. 홈런이 이제 지금 10개인데 제가 보니까 27경기에서 홈런 10개더라고요. 타석당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자 라모스 선수하고 함께 이제 리그 공동 1위입니다. 타석당으로는 홈런이 0.085개. 자 전체 1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상 관련해서 조금 네. 못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감안을 하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홈런 페이스는 굉장히 빠른 편이고 그렇죠. 자 올해 또 마치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김하철 선수 오늘 뭐 25일 경기에 벌써 이제 네. 10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렇죠. 10홈런을 기록을 했는데 최다 홈런이 2017년에 23개더라고요. 뭐 사실 유격수로 23개면 굉장히 홈런이 많은데 그죠? 그렇죠. 뭐 타격은 유격수가 저 정도면은 뭐 최고 거의 리그 정상급이죠. 근데 뭐 꾸준히 20개를 치고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공인구 반발력이 떨어졌는데도 그렇죠. 19개를 쳤잖아요. 지난해. 예,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고 뭐 딱 지금도 페이스가 지금 더 빠르니까 벌써 10홈런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쳤는데 네. 예, 벌써 이 정도 페이스면 뭐 한 30홈런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40홈런을 치고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던 피츠버그로 진출했던 강정호 선수 40홈런 유격수였죠. 그때 뭐 정말 뭐 공인구 그냥 탱탱볼의 뭐 전성시대였다. 그걸 사실은 그 부분을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타고 투자가 막 극도로 극치에 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김하성 선수가 30홈런을 친다 그러면 다른 평가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좀 됩니다. 박동원 선수도 벌써 9개의 홈런이 쳤다. 개인 쳐다가 14개인데 벌써 9개다. 자, 빠르더라. 네, 의회 순위라고 볼 수 있죠. 네. 박동원 선수. 예. 자, 우리 마운드를 한번 보면 또 마운드는 또 이 선수 이야기 안 하고는 또 이야기가 안 돼요. 구창모 선수, NC 팬들이 아주 사랑하는 선수죠. 예. 지금 뭐 유일한 0점대 평균 자책점이고 지금은 뭐 흔들리는 게 없어요. 뭐 무너지는 경기가 없고 기본적으로 한 뭐 7, 8이닝 하니까 뭐 이동욱 감독도 항상 구창모 얘기만 나오면 이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김경문 대표팀 감독도 사랑하는 그 남자. 자, 뭐 8경기 6승 무패. 8번 다 퀄리티 스타트. 완전 무결. 자, 우리가 연근이 대표팀에 참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지난해 이영하 선수가 참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17승 거두고 프리미어 12에서 좋은 활약. 근데 올해 이상하게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근데 허리 통증으로 아팠던 구창모 선수가 프리미어 10에도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나바 감독이 일본 대표팀 이나바 감독이 구창모 엄청 눈여겨봤대요. 그때부터도 긴장을 하고 봤다 그럽니다. 뭐 이전에 아, 그죠. 아시아 챔피언십 그 챔피언십, 젊은 젊은 선수들 네. 나왔던 그 부분 딱 보고 이 구창모 선수 봤는데 자 프리미어 10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 대표팀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고. 네. 자, 구창모 선수가 벌써 향후 대표팀 에이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선발 투수로서는 뭐 최고다. 최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어떻느냐? 최근에 이제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지만 자, 기아 타이거 처음이었어요. 블론 세이브. 그렇죠. 그렇습니다. 첫 블론 세이브. 문경찬 네. 선수. 자, 10세이브. 저 페이스도 좋고. 자,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다. 팀 동료 전상현 선수도 10홀드로 또 홀드 쪽에 또 1위를 달리고 있어. 자, 기아는
자, 부럽다. 타 팀으로 보면 그죠? 자, 필승조에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 필승조가 참 젊고 건강하다. 이 부분은 참 부러워할 만하고. 문경찬 선수는 좀 뭐 빠꾸가 없더만요. 그냥 노빠꾸 스타일이더만요. 그냥 막 직진이다. 전상현 선수도 좀 공격적으로 던지니까 타자들도 쉽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 두 명의 약간 좀 엇갈린 희비상 곡선. 알칸타라 선수는 운이 너무 좋고, 자 롯데 자이언츠의 비운의 댄 스트레일리 선수인데, 알칸타라 선수는 KT 위즈에서 두산으로 보내면서 이제 뭐 프로인데 두산이 데려갔습니다만은, 자 걱정을 했어요. 아이고 잘할 것 같다. 두산 수비 좋은 데다가, 자 방망이 좋은 데다가 잠실 쓰니까 성적도 더 오르겠는데, 물론 뭐 우리 데스파이네가 더 좋아. 이제 그랬지만 알칸타라 선수 9경기에서 7승 2패 퀄리티 스타트 7번, 득점 지원 전체 1위죠. 6.67. 규정 이닝 투수 중에 득점 지원이 1위다.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도 이야기해요. 좋다. 오니까 운도 좋다. 따라주고. 그렇죠. 잠실구장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데 땅볼 뜬공 비율이 보니까 0.71로 지금 4위예요 리그. 그래서 그만큼 뜬공 비율이 높은 투수인데 사실 수원구장은 홈런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잠실에서는 홈런이 될 것이 잡히고. 그렇죠. 가니까 이제 더 달라지고 KT는 또 데스파이네가 좀 기복이 있고. 그래서 두산은 완전히 땡큐죠 지금. 자, 처음에는 알칸타라 선수 운이 참 좋다. 왜? 자, 6월 4일 KT전만 봐도 5이닝 5실점. 이게 조금 이러면 5이닝 5실점이면 사실 이제 평균 자책점으로 보면 9.00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한데 자, 이겼어요. 승리 수수가 되더라. 처음에는 운인데 갈수록 구위도 안정이 된다. 이 부분은 본인도 플러스다. 근데 데스파이네 선수는 10경기 3승 4패 평균 자책점 4.50. 근데 특히 이제 지난 2일 두산전 이때가 이제 5이닝 10실점을 했는데 이때 평균 자책점이 완전히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죠? 네. 이 선수가 뭐 일선발로 정말 뭐 베테랑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기복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뭐 이강철 감독이 불러다가 한 3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해요. 이제 좀 고쳤으면 30분. 네, 30분 고쳤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선발이 아니니까 이런 걸 고쳐야 1선발이니까 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강합니다. 1선발은 30분, 5선발은 5분. 그렇죠. 탈삼진 1위 62개 롯데자이언츠 스테일리 선수 한번 보겠습니다. 득점 지원을 한번 봤어요. 네. 1.2점으로 전체 꼴찌다. 이게 참 속이 상하는데 규정 이닝 투수 30명 중에서 최하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2점만 내줘도 사실 지는 거니까 경기에서. 그렇다. 근데 사실 이제 9경기 평균 자책점이 2.10인데 극강에 있으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승패는 1승 2패. 사이언상 투수 디그롬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 평균 자책점에 비해서 승수가 참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선수보다도 더 좀 최악이다. 굉장히 최악이다. 영기혁 감독 소식도 잠깐 좀 전해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또 그거 되면 또 다음 주에 핫 이슈, 주간 핫 이슈로 한번 해서 설명을 저희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타 형이 왜 거기 있어? 자, 시리즈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